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피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님, 오늘 시장이 반등세가 좀 왔습니다. 근데 좀 강한 반등세보다는 조금 약하게 반등이 왔다는 것 좀 오늘장 좀 설명해 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금일은 갭상승 출발을 좀 했었죠. 0.3% 정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1933포인트대에 출발했었는데요. 종가는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보합권역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1929.16포인트, 약 0.1%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 선물에 대해서 환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7,500억 가까이 매도가 다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쪽 같은 경우 2,700억 여전히 매도를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 2,300억대의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이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연기금에 대한 자금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 60% 정도의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할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그런 기사거리를 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었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연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형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뭐 삼성전자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낙폭과대형 섹터인 조선 섹터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섹터별로 보게 된다라면 증권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낙폭 과대형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내일장 전략은 낙폭과대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보시게 된다면 금일 전날 같은 경우 뭐 108만원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다가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107만원대에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금일 같은 경우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11선 자리대에 저항을 좀 부딪히고 난 다음에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낙폭과대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 11선 내지는 21선에서는 한 번쯤은 끊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편입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게 제약 섹터라든가 바이오 헬스케어 쪽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그나마 실적에 대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산업 구조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 뭐 여기저기 치이는 그런 섹터가 아니다라는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 제약 섹터가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좋은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대안적인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금일부터 이제 좀 밀려내려온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나 아니면 한국전력 같은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신고가의 흐름들이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후반권역, 이번 주 후반권역이죠. 저점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낙폭과대형 종목에서 그들 종목군들을 이동을 해보는 그런 전략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오늘 장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결국은 골이 깊었습니다. 골이 깊다 보니까 산도 깊을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전일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투매장이었어요. 투매장에서는 결코 섣부른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분명히 드렸고요. 금일도 계속 그런 관점 위주로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분들에게. 그런데 자, 한번 봐보세요. 지금 뭐 크게 낙폭을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10포인트 가까이 되는 상승이 왔었죠.
근데 이 사이에서 과연 뭐가 존재했냐. 즉, 공포에 대한 분위기만 만들었고, 어떤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것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바로, 다음번에 이제 어떤 장에서의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트라우마들이 결국은 올라오는 장에서, 결국은 작은 수익으로 결국은 또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다시 빠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 이제 저점을 코스닥은 완전히,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일 시초가에 보면 미수, 신용, 스탁론, 요 세 가지 반대 매매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니까, 욕심 많으신 분들이, 요런 미수, 신용, 스탁론 물량을 썼고, 요 스탁론 물량들이 금일까지, 전일까지 심하게 투매장을 만들어내면서 금일 반대 매매 물량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초가가 이제 저점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 반등이 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 반등의 폭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미 신용, 미수, 스탁론의 어떤 욕심 많은 물량들이 나왔으면, 결과적으로 그 물량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계속 거래량 없이 또다시 들어 올리면서 그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극복해 놓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개별주 장에서 미수, 신용, 스탁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물론 뭐 어떤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가끔은 써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급락장에서 떨어지는 장에서 미수, 신용, 스탁론을 쓰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왕 그렇게 견디지 못할 거면 쓰지를 않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장은 본격적으로 좀 저는 반등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빠뜨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소화시켜야 되는 매물대가 많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장도 크게 매물대 소화 없이 올라올 수 있는 장이다. 즉, 산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시장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융구조가 아직은 건전하지 못하다. 첫 번째 그 생각을 했고요. 자, 이것이 왜 이런 작금의 사태가 일어났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런 금융구조 자체를 굉장히 지금 취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한국형 토빈세, 즉 토빈 텍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토빈 텍스가 안 되다 보니까 외국계 단기 자금들이 선물의 흐름 가지고 현물을 쥐고 흔들고 노는 이런 굉장히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짤짤이판 비슷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장,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가 큰 돈을 가지고 작은 현물을 흔들어 제끼는 장. 이게 어떻게 참, 대한민국 금융구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금융당국이 금융구조 자체를 너무 취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참 억울하죠. 이런 흔들림에 의해서 개인들의 돈이, 개인들이 조금 더 욕심부린 돈들이 녹아나고 있다는 점도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좀 개선이 됐으면 싶고요. 그런 개선을 통해서, 다음번에 길게 보면, 금융구조 자체를 굉장히 건전화시키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일 만들어냈던 골은 산을 만들기 위한 전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꾹 들고 가야 되는 장입니다. 계속 좀 들고 가세요. 이제 곧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코스닥의 대다수 실적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강한 반등세가 예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은 진짜 이번에도 꼭 쥐고 가야 되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구조의 취약점을 제가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께 앞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현명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약아지는 그런 매매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꾹 쥐고 가라는 말씀만 드려서 그 부분도 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진짜 꼭 쥐고 가야 될 종목인지 제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우리 시원하게 서로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 6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기초 색조 화장품을 생산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예, 라비다, 자인, 세니테, 비치가인, 텐세컨즈 등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준 멘토님도 화장 좀 하세요. 자, 첫 번째 문자입니다. 한국전력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48,000원에 매수를 내셨는데요. 일단 48,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한 5% 가까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120만 주 정도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는데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5만원이 살짝 넘어갔다가 금일은 4%대의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니까 여태까지 올랐던 종목군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5만원 돌파 시도는 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주 후반 정도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더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건데 조금 눌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45,000원권 역대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대에서도 단기적으로 조금 편입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대가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는 한 5만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약 한 5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동서인데요. 자, 동서가 좀 악재가 좀 한번 나왔었죠. 21,200원에 비중 30%고 2451님 남겨주셨는데, 자, 21,200원이면, 오늘 이제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셨던가, 아니면, 종가가 지금, 하여튼 매수가가 됐네요. 그죠? 동서가, 이렇게 보면, 주봉을 살펴보면, 그 주봉 저점을 찍고 올라온 거예요. 결국은,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던 22평을, 터치를 하고 올라온 건데, 권리락하고 무상증자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2013년도, 2012년도와 13년도 연말쯤에 두 번이나 했었는데요. 이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두 번의 무상증자가 있었다. 회사 자체는, 괜찮겠지만, 이런 무상증자가 좀 자주 있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반등치가 다 나오지 않았냐. 즉, 상승의 어떤 부분들이 다 나오지 않았냐, 이 부분이고, 동서가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 12월에 이제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대장균, 12월 대장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 불면증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이 조금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좋아봤자 횡보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종목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물론, 오늘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수익 권역에서 그냥 빠져나오시길 당부드릴게요. 뭐, 먹는 제품들은 하여튼 이런 유해적 리스크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좋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한참 조정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공업을 매수를 하셨네요. 12,3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일단. 지금 12,000원대 중반권역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은, 12,600원짜리 때, 12,500원짜리 때, 고점을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11,000원짜리 때의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리고 시장이 밀려 내려면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 폭만큼 일단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뭐, 거의 10,000원대에서 9,000원대 후반권역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금일 전날이죠. 일단 하향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12,300원짜리 때 좀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도 이 3분기 실적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크게 본다라면 금일 저점 자리대가 약 9,900원 정도, 거의 뭐 10,000원 언저리였었거든요. 이 자리대가 깨진다라면 아마 9,000원대 초반권역까지 좀 밀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대에서는 비중이 15%시니까 일단은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매도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한 11,500원 정도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정고점 자리 되죠. 한 12,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슈프리미엄입니다. 23,300원 비중 80%고 7302님 남겨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수익이 좀 크게 나 있는데도 차익 실현 안 하고 잘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최근에 지문인식 관련 주들이 조금 주목을 더 좀 새롭게 받고 있죠. 슈프리마도 2014년도 하반기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지문인식과 관련해서 더더욱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크루셜텍이라는 이 종목도 보게 되면 바이오 트랙패드라고 해서 이제 지문인식 관련해서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마트폰의 어떤 지문인식 시스템보다는 지금 이제 보안 관련된 지문인식 시스템들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경제TV도 보안 인식으로 해서 출입구가 지문을 찍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보면 지문 인식과 관련된 이런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동사의 어떤 실적과 관계된 부분이고 그 실적이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익절가를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고요. 지금 수익이 크게 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익절가를 29,200원 선상 여기를 익절가를 좀 잡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종가상 29,2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고요. 자, 요 익절가를 전 고점대 영역이 33,000원이 오면 요 익절가를 33,300원까지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고점대를 돌파하고 또 거기서 한 진일보 하면 거기서 익절가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러니까 폭 자체를 조금씩 늘려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죠, 그죠?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익절가를 조금씩 높여야 되고, 자 이 목표가들은 좀 크게 높여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질 때는 추세를 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익절가를 조금씩 높이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변동성이 생긴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또 강하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익절가를 그냥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딱 터치하고 그냥 상승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가지 마시고요. 익절가 좀 넉넉하게 두시고, 지금 수익도 크게 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익절가가 만약에 1,000원이 오르면 익절가는 한 500원 정도 올리는 요 정도 어떤 관점으로, 그러니까 상승폭이 크면 반 정도 올리는 그런 익절가들을 잡아 나가셔야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더 페이스샵, 그리고 에이블 CNC가 있죠. 예, 정말 이쁜 여배우입니다. 김하늘이라는 여배우가 이 회사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CJ ENM이요. CJ ENM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3,000원이고요. 10%. 43,000원에 10%요. 네.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며칠 안 되셨나요? 한 5일 됐나요? 5일 정도요. 네, 네. 매수를 하신 이유는 혹시 있으세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그리고 자회사 실적이 좋아질 거라, 좋아서 이것도 괜찮을 거라 그래서 네. 했거든요. 일단 43,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혹시 뭐 온라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임도 좀 하시나요?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 게임이 뭐 중국 시장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영화 명량도 어느 정도 좀 투자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그럼 3분기 때 실적은 좀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다들 좀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같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면서 같이 좀 밀려 내려왔는데 네. 아마도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끊어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매수한 가격에서 끊어야 되나요? 단기적으로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진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지금 이 빠졌던 이유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수급 자체는 서서히 좀 꼬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41,000원, 4만원대 초반 자리대가 1차 저항 자리대예요. 네. 4만원대 초반 자리대가 넘어가야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한 매수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4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한 42,000원에서 43,000원 그 사이가 아마도 좀 저항 자리대가 될 거예요. 네. 그럼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숨고리가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도 매수가 정도 위에서는 좀 매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나요? 중기도 괜찮아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월봉상 보게 되면 좀 깨져있는,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 반등이 나오게 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네. 아마도, 한 32,000원대 정도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리고 나서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라면 한 5만원 정도 때까지는 정고점권역이죠. 이 자리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4분기 정도 때까지는 일단 보유를 좀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한 41,000원 정도에서 팔았다가 네. 다시 재매수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들을 저는 사실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크게 이 바닥에 나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외바닥으로 그냥 무조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39,000원대가 됐든 4만원 정도 됐든 네. 한 번쯤은 덜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전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사갖고 더 사서 39,000원이나 4만원대 매도하면 어떨까요? 일단 그 부분들도 상관은 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주 후반 정도면은 아무튼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은 차익 매물이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럼 이번 주 중으로 한 번쯤은 덜어낸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자리대가 안 오더라도. 네. 만약에 뭐 추가 매수를 좀 하신다라고 하면 36,000원 이하권역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고, 36,000원 이하. 네, 만약에 오늘 저가가 34,200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자리대를 하회하고서 내려오게 되면 일단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이라도 일단 덜어내시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34,000원 오늘 저가를 만약에 깨면은 네. 한 32,000원, 3,000원, 2,000원 정도에서 다시 사면 될까요? 그렇죠. 그 정도에서는 하방 정도 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에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건요. 네. 방송 이 자막에서 네. 얼핏 보니까 이순신 장군 뭐 후손이 네. 13일 날 고소를 한다고 그런 자막을 언뜻 본 것 같아갖고 네. 그거는 영향 안 받을까요? 그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우조선해양요. 대우조선해양. 예, 매수가는요? 25,200원요. 25,200원.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한 40%. 40%요? 예, 어머니, 저번에 저하고 통화하셨던, 예, 한번 했었죠. 그죠? 예, 한 그때. 제가 그때도 분명히 성광밴드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종목 낙폭 과했다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분명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조금 한 2만 한 5, 6천 원 올 거라 이랬어요. 기다리다가 뭐 팍 나가버리. 그 안에 하면 또 그거 하려다가 아유 막 설마 했더만은 뭐 안지.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 그때 물론 뭐 지금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조선주 업황이 계속 좋지 못해서 지금 어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는 있어요, 사실은. 예. 이미 손절선을 또 지나쳤어요, 그죠? 예. 여기서는 뭐 지금 여기서 손절한다 하는 게 글쎄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 오늘 조금 오늘 좀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선 업황이 다시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반등이 나온 부분이 아니라서, 예. 자, 이게 너무 지금 폭이 큽니다. 그죠? 예. 손절, 그럼 얼마 정도 되면 좀 손절할까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많이 지금 빠지게 되면, 예.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많이 빠지게 되면 14,000원대까지는 14,500원. 예. 지금으로부터도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더 예. 빠질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근데 들면은 지금 이제 들기 시작하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오면 22,500원대까지의 반등 여기까지 밖에 내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럼 뭐 한 연말까지 기다리면 연말까지 기다려서요. 연말까지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기는 조금, 이미 손절선을 다 지나쳐 버렸어요. 그죠? 예, 지났지요. 지나쳤어. 아, 2만 한 2,000원, 3,000원대 하면 전화 드리려 하다가 예. 설마 하고 있었더만은 뭐 쭉 빠지고. 너무 급속도로 갑자기 확 빠져버리니까 예. 당황하셨네. 예. 힘내시고요. 전말까지 한번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이미 뭐. 한 2만 원대는 오겠습니까? 연말까지 기다리면 한 2만원 이상은 안 오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 바로 들지는 못해요, 어머니. 예. 시간은 걸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한 번 더 찍겠네요, 또. 조금 가다가. 들다가도 이제 여기서 횡보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들기 위해서는 횡보가 나와줘야 돼요. 지금 이 구간에서 바로 들어도 문제예요. 바로 들어도 문제니까 여기서 횡보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 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판단이 서는데 지금 이 구간은 아직도 추세상으로는 하락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가 나와서 그 하락의 어떤 추세를 어느 정도는
돌려 세워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뭐 14,500원까지도 더 하락할 수 있네요. 그렇죠. 14,500원까지도 하락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글쎄요. 이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보면 14,5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관들이 굉장히 못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기관들이 계속 던졌어요. 그죠? 예. 기관들이 계속 던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관들이 뭐 공매도도 하고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빠졌는 거고 그 와중에서 개인들만 주구장창 계속 추가 매수를 한 거예요. 그죠? 또 그 개인들 물량이 또 어느 정도 일부에서는 손절이 좀 나왔었고 그러면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진 거고. 근데 이미 신용 어떤 반대 매매 물량까지는 지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조금 더 들어가 조금 한 2만 원대 오면은 2만 원 이상 오면 2만 한 2천 원까지는 보셔야 되는데요. 예. 2만 원 이상 오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어머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동구 이해시요. 동국 SNC?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20%고요. 네, 가격은 5,000원이요. 가격은 5,000원이요. 네.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그냥 방송 보고 그냥 했었는데 네. 제가 손절 시일 놓쳤어요. 자, 일단 동국 SNC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동국 SNC가 보게 되면 뭐 쉽게 테마로 분류를 하게 되면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예요. 풍력, 윈드타워 만들고 뭐 이런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기술력은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실적 좀 네. 나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근데 이제 네. 큰 폭으로 성장을 할까라고 보게 되면 그 부분들은 좀 물음표로 좀 남아놓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전히 뭐 선진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활용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범위가 이 규모가 크게 쉽게 이렇게 큰 폭으로 확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시장과 함께 밀리면서 좀 과도하게 밀린 그런 부분들인데 얼추 이제 바닥권역까지는 다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은 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겁니다. 비중이 20%신데 네.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한 4,500원 정도 때 그 자리대 4,500원에서 한 4,4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밀리거나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네. 잠깐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이렇게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2011년도에 적자가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2012년, 13년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도 한 58억 정도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일단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부채 비율이 뭐 과도하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되 아마도 이 지금 5,000원 정도 사이에서 이 3,800원 정도에서 5,000원 이 정도의 좀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매수 단가가 5,000원이신 상황이니까 5,800원을 하회하고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3,800원을 하회하고 내려오게 된다라면 3,400원 정도 때까지 일단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 3,800원에서 3,400원 좀 밴드 범위가 좀 큰데 그 자리대에서는 비중을 한번 조금 더 늘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 정도.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일단 1차적으로 한 4,000원 정도, 4,300원 정도
그리고 이 차를 5,000원 정도 이렇게 목표가를 놓고 그렇게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거예요. 네? 연말까지 가져가도 되겠어요? 연말 정도까지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은 연말을 조금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그럼 네. 시적이 좋은 배당은 좀 괜찮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적이 좋으면 배당은 배당을 네, 배당. 예. 배당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배당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재작년에 한 2.5% 정도 배당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네. 2%대 정도는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게 되면 올해도 아마 작년보다는 배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 좀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말씀? S-오일인데요. 예. 45,000원에 30%요. 45,000원에 30%. 예. 그 낙폭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매수를 하신 거다, 그죠? 예. 예, 올라오겠지라는 어떤 그 예측인데,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사실상. 그리고, 사실상 여기가 지지되지 않으면 여기는 매수를 하셨으면 안 돼요. 49,000원대가 지지를 안 되고 무너뜨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9,000원을 지지를 꼭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지지를 못 받았으면 여기서 45,000원까지 밀려 내려온다 할지라도 매수를 하셨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한번 보면, 예. 자, 여기서 지금 2010년도에 지지받았던 구간입니다. 그죠? 2010년도에 지지받았던 이 구간, 즉, 그때 한참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많이, 폭락했던 이 구간을 지지를 못 받고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사태로 보면, 야, 이만큼 빠져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어떤 물가가 올라도 이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빠져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이제 겹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유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서부산 텍사스 중진류죠. 그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라고 불리는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지금 수출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강화가 되면, 유가 자체는 더더욱 떨어질 거 아니냐는,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속도 자체가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급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신없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유가의 어떤 하락 속도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면 이제 이 종목이 다시 반등을 주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손절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큰 장기적 박스권으로 봐도 지금 그 밑에 하단 부분을 뚫고 내려온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언더슈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이 지지받았던 부분이 과연 어떤 부동산적 가치로 봐도 이것도 안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던져본다면 상식적인 질문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들고 가보세요. 들고 가시는데, 자, 이 반등의 폭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면 이제 이번에 이제 49,000원까지 봐야 됩니다. 만약 반등이 지금 빠르게 반등은 안 올 거예요. 어차피 반등은 오긴 오겠지만, 연말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반등의 폭은 좀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49,000원, 고선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선까지만 올라오고, 또다시, 거기서부터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말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조금 더 여병균 전문가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리겠는데요. 예. 중기 투자는 이 종목은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중기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중기 투자는 그냥 물려있기 때문에 중기 투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른 거는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수익 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나서 딴 종목, 이거 팔아서 딴 종목을 가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거 팔아, 이만큼 낙폭이 가 있으니까 이거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물려버리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다른 종목은 겁이 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종목들이 더 올라온 케이스가 많잖아요. 겁이 난다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더 겁이 날 만큼 떨어졌습니다. 지금 갈아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 예. 다른 종목 겁이 난다고 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산다. 그 많이 떨어진 종목이 지금 뚫고 내려왔는데도 들고 계신다. 그 결과적으로 10% 이상의 손실을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하지 마시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중기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49,000원 정도 오면 저는 차익 실현 관점이고 거기서부터 얼마든지 좋은 실적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차라리 중기 투자해서 차라리 그게 100% 200% 가는 걸 바라야지. 지금 이게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사실 아버님. 이게 갑자기 올라와서 다시 15만원대 17만원대를 가리락하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 아버님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렵죠. 그걸 아시면서 그걸 중기 투자하시겠다는 마음 가지시는 거는 좀 곤란한 답변. 본인 스스로한테 자꾸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 스스로에게.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 종목은 들어가도 되겠다는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럼 뭐 배당을 받고 넘어갈까요? 배당 전에 처리를 할까요? 배당이 글쎄요. 과연 올해 배당이 나올까?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죠? 배당이 나올까? 그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지만 실적이 안 좋을 때는 배당 안 나와요. 예. 그렇죠. 그거 안 주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성공 씨.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LG화학을 매수하셨네요. 25만 4천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시장이 급락이 났을 때 9월 하순경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드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는데 손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에 한 번쯤은 끊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끊어주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보고 싶다면 다시 한번 한 3만원에서 22만원짜리 때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AJ 렌터카인데요. 16,150원에 비중 20%라고 9095님 남겨주셨네요. 자, 일단 수익 난 건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J 렌터카 좀 꾸준한 상승이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는, 여기서 크게 상승이 있었고, 여기서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횡보 자리대가 조금 이상하죠. 그죠? 박스권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에너지 응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박스권 말 잡아봤자 이 박스권입니다. 그죠? 18,000원 부근과 14,8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횡보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게 뭔가 하면 올라올 때 밑으로 언더슈팅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죠? 횡보 자리대에서 지지를 안 받고 심하게 밑으로 내려놨다가 지금 양봉을 만들어내고 다시 떨어졌다는 즉 그러니까 쌍봉이에요. 쌍봉을 만들어내고 떨어졌다는 점이 좀 찝찝합니다. 그죠? 요게 딱 찝찝해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차익 실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쌍봉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떨어질 때 굳이 이거를 수익을 크게 내겠다고 들어간다. 물론 AJ 렌터카의 어떤 성장성, 실적 이런 것들을 보면 주가가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뭐 렌터카에 대한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 렌터카 어떤 영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경쟁 업체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죠? 금호 렌터카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쟁 업체들 많이 생겨났다. 그 점 참고해 본다면 저는 차익 실현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화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29,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한화 지주사인데요. 일단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2분기 때 적자였었죠. 3분기 때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보단 내년까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25,000원에서 4,000원 언저리까지 좀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BR 대비 지금 현재 0.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목표가 한 3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전기를 매수를 하셨네요. 일진전기 매수가가 9,000원에 비중 20%라고 0035님 이게 최고점에 들어가셔서 지금 최고점 근처에서 물리셔서 지금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자, 일진전기, 일단은 거래량 없이 이만큼 많이 빠져났다는 것에 어떤 위안을 좀 삼으시길 당부드리고, 이게 빨리 6,900원대 이상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900원대 이상을 회복해주면, 자, 이 박스권 상단인 9,2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일진전기, 일진다이아, 일진홀딩스,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는 희한하게도 거래량 없이 많이 빼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낙폭을 좀 심하게 빼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은 빠르게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즉, 7,000원 구간 부근 근처까지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느라 보여집니다. 그럼 7,000원 이상이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예, 지난주, 5번째, 6번째 거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매출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두드러진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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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대모비스 27만 2천원에 100% 샀는데. 27만 2천원이요? 예. 100%? 예. 9월 중순경에 급락 나올 때 혹시 매수하셨나요? 원래 28만 5천원에 샀다가 급락 나올 때 저 물타기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 100%로 좀 가지고 계시는데, 23만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반등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매도에 대한 시기를 좀 놓쳐진 상황인데, 일단 이거는 좀 길게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좀 일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최소한 아마도 이게 한 2달 정도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좀 보유를 하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4분기 실적 발표를 해야 되니까 내년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자리 때까지 좀 본다면. 예. 그리고 이거를 좀 길게 일단 어쩔 수 없이 길게 좀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죠? 예. 네. 그러면은 굳이 뭐 보는 것보다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바닥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예요. 지금 자리대가. 근데 23만원짜리대를 좀 저점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23만원짜리대를 일단 리스크 관리짜리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00%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중기적으로 한 27만원 정도 때까지는 보여지니까,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한 27만원 정도 좀 잡아놓고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럼 내년 초까지 기다리면 27만 선까지는 올라가려나요? 여전히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업종으로 좀 보게 되면은 자동차 쪽 섹터가 그나마 좀 견조한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 때까지 좀 충분하게 올라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견뎌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켜보는 게 낫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한주 정답이 코리아나였네요. 자, 강연에 있으시다고요?
예, 이번 주 일요일이죠. 19일 날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장소는요, 을지로 유안타증권 본사 3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예전 동양증권 건물이죠.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5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나오시면 외환은행 본점 옆 건물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일요일날 정재현 멘토 강연회 가지 마시고요. 제 강연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부터 강연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0월 18일, 요번 주 토요일 날이죠. 오후 2시에, 동부증권 인천지점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그 메디캐슬 빌딩이 있어요. 그 2층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입니다. 자, 일요일 날도 있습니다. 일요일날 문의 전화하고 참가비는 동일하고요. 자,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자, 우리 투자증권 목동 WMC 지점, 즉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역 1번 출구 나오시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애비뉴 4층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